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 이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8 배열과 반복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간단한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문자열을 각각 변수로 선언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은 코드가 되겠죠. 스트링 변수를 7개 선언해야 될 겁니다. 배열을 이용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문자열을 변수 하나에 담을 수 있는데요. 변수를 선언하는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열을 선언하는 문법은 변수를 선언하는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변수의 자료형 뒤에 대괄호가 달린다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자료형 뒤에 대괄호를 달게 되면 이 자료형의 배열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방금 전에 예시를 배열로 표현하려면 스트링 뒤에 대괄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값을 대입할 때에는 중괄호를 열고 여러 개의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작게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스트링 뒤에 대괄호를 넣고 데이지라는 변수에 중괄호로 열어서 월부터 일까지의 문자열 변수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이것들을 스트링 변수 7개로 만들었을 때와 스트링 배열로 만들었을 때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트링 변수로 만들었을 때에는 변수를 7개 선언한 반면에 스트링 배열로 만들었을 때는 데이지라는 변수 하나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문자열을 모두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각 요일들 아래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는 배열 안에서 각각의 번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예제 코드를 보시면 데이지라는 변수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적어놨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배열 변수에 접근해서 뭔가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림과 비교해보면 0번째와 6번째를 출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각각 월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배열 안의 값을 가져다 사용할 때는 대괄호를 이용하고요. 대괄호 안쪽에 각 요소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실습을 해봐야겠죠. 클래스 이름은 array example로 하겠습니다. 스트링 배열을 선언해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값을 대입해줍니다. 데이즈의 0번째와 데이즈의 6번째 값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월요일과 일요일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의 길이 알아내기인데요. 배열에는 요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length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하면 배열의 길이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코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두 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int length of days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days의 length라는 값을 가져다가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length of days라는 값을 출력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총 7개니까 7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열을 반복문에서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표준 출력을 7번 사용해서 요일을 출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열을 반복문에 이용하게 되면 3줄의 코드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해봐야겠죠? 다시 코드를 재활용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두 줄 지워주고요. for i는 0에서 i가 데이지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즉 7보다 작을 때까지죠. i를 증가시켜주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데이지의 i번째를 출력해주게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각 요일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배열의 특정 요소 바꾸기인데요. 배열 안에 특정 번째 요소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배열 뒤에 대괄호로 번호를 지정하고 바로 거기에 다른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바로 코드를 수정해 볼 건데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데이지의 0번째, 즉 월요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열과 같은 목록형 자료형에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세련된 반복문인 포이치문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문법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포이치문은 그림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for 뒤에 괄호 안에 배열 요소의 자료형,
그러니까 스트링 배열이면은 스트링이 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반복문 안에서 현재 요소를 지칭할 이름을 적고요. 그 뒤에 콜론을 붙이고 반복문을 적용할 배열 변수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포문과 같이 중괄호 블록 안에 실행할 코드를 넣는 것이죠. 방금까지 작성했던 반복문을 포이치문을 이용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괄호 안에 반복문 안에서 배열의 각 요소를 나타낼 변수인 string day를 선언하고요. 콜론 뒤에 배열의 변수명 day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포문과 같이 중괄호 블록 안에서 요일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반복문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열의 한계를 알아볼 건데요. 배열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면은 오류를 발생시키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의 예제 코드를 보시면 days라는 배열은 7개의 요일을 가지고 있는데 번호는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요일의 번호, 끝에 번호가 6인데 배열의 7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되면은 아래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오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코드와 같이 7번째 요소의 값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건 간에 배열에 존재하지 않는 요소의 번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오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ays의 7번째 요소를 출력을 시도를 합니다. 오류가 발생했고요. 다음은 데이지의 7번째 요소를 일요일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배열의 값을 추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드를 통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days2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arrays라고 치면 자동 완성 팝업이 하나 뜨는데 그대로 엔터를 치고 copyof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배열이 복사가 됩니다. 이때 괄호 안에 첫 번째로는 복제하기를 원하는 원래의 배열 days를 입력해 주고요. 그 뒤에는 복제될 배열이 가져야 될 배열의 요소 길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days2라는 배열이 8개의 요소를 가질 수 있는 배열이 되면서 원래 days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0번째부터 6번째까지 복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제된 days2의 7번째 요소에 일요일을 넣고 반복문을 통해서 days2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요소를 가지고 마지막 요소가 1인 배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용했던 arrays.copyof라는 기능을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월부터 일까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days라는 배열이 있고요. 이것이 arrays.copyof라는 기능을 부르면서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인자로 복제될 배열이 가져야 할 요소의 길이를 입력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성된 배열은 8개의 요소를 가지게 되고 원래 days가 가지고 있던 0부터 6까지의 요소는 똑같이 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빈 채로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 값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배열을 통으로 출력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내용을 출력했지만 단순히 배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열을 복제할 때 사용했던 arrays의 toString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직접 실습해 봅시다. 클래스명은 array2string이고요. 스트링 타입의 days 배열에 월화수목금토일을 넣고 days 배열을 직접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리고 arrays.toString 이라는 기능에 days를 넣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그냥 출력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상한 문자가 출력되지만 arrays의 toString을 이용해서 배열을 출력하게 되면 배열의 내용물이 한 번에 출력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1차원 배열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1차원 배열은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원 배열은 배열들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데이터가 면과 같은 데이터 형태를 취하고 있죠. 한번 코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two-dimensional array이고요.
이번에는 스트링 뒤에 대괄호를 2개 묶어서 써줍니다. 그리고 데이지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 안쪽에 또 배열을 넣는 겁니다. 이처럼 배열 안쪽에 배열, 또 배열, 또다시 배열 이렇게 선언하면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소가 총 3개니까 각 요소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자, 이처럼 배열의 0번째 요소는 요일들을 가진 또 다른 배열이고요. 배열의 1번째, 2번째 요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의 깊이가 깊어지면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2차원 배열의 대표적 용도는 게임 등에서 맵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챕터 13에서 만들어 볼 게임도 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2차원 배열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인 숫자 맞추기 게임 만들기인데요. 레슨 9에서는 랜덤이라고 하죠.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게임에 조금 더 그럴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연 시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뒤에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를 생성할 때에는 이렇게 랜덤이라는 타입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랜덤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이 랜덤에 nextint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랜덤한 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xtint를 이용할 때 괄호 안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0부터 그 숫자 미만까지의 범위 중에서 정수 하나를 랜덤하게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예제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죠. 클래스명은 랜덤 인티저고요. 랜덤을 친 뒤에 자동 완성 팝업이 뜨면 그때 엔터를 칩니다. 랜덤을 생성해서 대입해주고 랜덤에 nextint를 호출해서 0부터 256 미만의 숫자 중에 랜덤한 숫자를 하나 선택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36 141 188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에 있는 지연 시간 추가하기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thread_sleep이고요. 지금 만들어 볼 예시는 마치 컴퓨터가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뜸을 들이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컴퓨터의 대사를 출력하고요. 지연 시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thread라는 것에 sleep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괄호 안에는 밀리세컨드 단위의 숫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3초를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치고 나면은 슬립이라는 곳에 빨간 밑줄이 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슬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Alt Enter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에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들을 팝업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Surround with Try Catch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Try Catch 블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킨이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컴퓨터에 대사가 나오고 3초 뒤에 치킨이라고 외칩니다. 이제 이 thread.sleep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아셨죠?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숫자 맞추기 게임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업앤다운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게임의 룰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고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8회 반복합니다. 먼저 플레이어로부터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입력받은 숫자가 임의의 숫자와 일치한다면 축하 메시지를 출력하고 반복문을 탈출해 게임을 종료합니다. 입력받은 숫자가 임의의 숫자보다 작다면 작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숫자가 임의의 숫자보다 크다면 크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줍니다. 숫자를 맞추거나 반복문이 다 지나서 숫자를 못 맞춘 경우에는 게임을 종료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진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클래스명은 업앤다운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게임의 형식을 갖추면 좋겠죠. 친절하게 시작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친절하죠? 다음으로 임의의 숫자를 하나 생성하는데요. 랜덤을 이용하면 되겠죠. new 랜덤 0부터 255 사이에서 뽑아야 하니까 next int에 256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캐너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규칙상 8번을 반복해야 하니까 i는 0부터 8보다 작을 때까지 i의 값을 일찍 증가시켜주면서 반복합니다. (8 빼기 i)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데요. 8 빼기 i의 값은 i가 0일 때 8, i가 1일 때 7, i가 2일 때 6 이렇게 8부터 1씩 감소하면서 8번, 7번,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또 친절하게 추측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정수로 변환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지만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아 변환된 정수는 guess라고 네이밍하고요. parseInt를 사용해서 변환합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랜덤한 넘버랑 같은지를 판단해야겠죠. if문으로 랜덤 넘버와 guess가 같은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같다면 짝짝짝 정답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for문을 탈출해 줍니다. 이 if문을 지나갔다는 건 입력한 숫자가 랜덤한 숫자보다 크거나 작다는 거겠죠. 보다 크다, 보다 작다 두 가지 조건이 남아 있으니까 else if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else if에서 랜덤 넘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보다 작다면 제가 생각한 숫자가 더 작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랜덤 넘버가 더 큰 거겠죠. 제가 생각한 숫자가 더 큽니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가 7인 경우에는 반복문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요. 친절하게 반복문을 다 빠져나오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게임이 완성됐으니까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64, 90, 더 큰 숫자 110 이렇게 못 맞추게 되면 8번의 기회 후에 게임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이번에는 숫자를 맞추는 시나리오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 60보다 크게, 90, 80, 85 근접했죠. 81 숫자를 맞추게 되면 짝짝짝 정답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게임을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열과 반복문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배열을 배우고 난수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한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만으로도 꽤 근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죠. 조금만 더 배우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될 테니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뒷페이지에는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챕터 9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